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여수시의 대응과 준비가 무성의하다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청사 별관 증축 안건입니다. 당시 상임위원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건물 매입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이 지난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안건이 상정됐는데 곧바로 여수시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뭔가 그런 걸 내놓고 승인해달라고 이 얘기를 해야지.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아니라고. 심사 당일에도 자료 한 장 받아보지 못한 의원들은 여수시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혀 그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안건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이것을. 결국 상임위원회는 본청사 별관 증축 안건에 대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린 뒤 다음 주 여수시에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서청사 복원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청 이전 부지로 여수시는 신북항을 제시했지만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용 대체 부지를 제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나타나게끔 활동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여서청사 복원과 해수청 매입에 대해 정기명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이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도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수시는 여서청사 복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례회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생태문화 융합도시인 프랑스 안시를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이번 연수는 매년 20만 명이 찾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노광규 시장과 일행은 축제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유럽형 축제 운영 방식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안시시장과 함께 두 도시의 상호 협력 방안을 찾고 순천시와 국내 웹툰 기업, 프랑스 현지 콘텐츠 기업의 3자 협약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6월이지만 최근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에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인파가 몰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요트 타기도 인기입니다.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까이 섬이 보이는 여수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이 해안가에 북적입니다. 바다에 몸을 던져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도 하면서 더위를 피하고 아빠와 딸은 모래성을 만들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흐리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바닷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나서 지금 모래가 벌써 범벅이 됐어요. 푸른 바다 위 하얀 요트가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연휴를 위해 가족끼리 요트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더위를 피하러 여수로 휴가를 왔는데요. 더운 날씨도 있지만 바다 옆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해수욕장도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58개소가 다음 달 6일부터 개장하고 여수의 해수욕장 9개소는 8월 25일까지 51일간 최장기간 운영합니다. 성수기를 맞은 만큼 지자체도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교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료교실이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가 됐는데 더위는 이번 주말 한풀 꺾였다가 다음 주 다시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의장단 연임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여수시 의원들은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의장단의 연임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단의 연임을 제안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여수시 화치동 세아 MNS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가스 5ppm 정도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 공장 작업자 2천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산화황가스는 노출될 경우 안구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여수소방은 공장의 배관이 막히며 가스가 역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누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일본인 학자가 태평양 전쟁 당시 밀리환초라는 섬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한국인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전남 사람이었는데 일본인 학자는 진상규명을 하고 싶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800여 명이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있는 밀리환초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는데 중간에 보급이 끊기면서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물자가 들어오지 않자 1945년 일본군은 조선인에게 고래고기라며 인육을 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이 반발하자 일본군들은 조선인 55명을 학살했습니다.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연구해온 다케우치 야스토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자는 오늘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밀리환초에서 사망한 조선인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밀리환초로 끌려갔던 조선인 800여 명 중 학살당한 55명을 포함해 사망한 218명의 이름과 본적지를 공개한 겁니다. 218명 중 대부분인 214명이 전남 출신이었는데 담양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29명, 보성과 곡성 17명, 광양 16명 순이었습니다. 80年前の事件の真相究明のために、情報はここで私は示した方がいいと思って示しました。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분석한 문서는 1973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사망자 명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연구가와 단체는 밀리환초 사건이 일어난 지 8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사망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유해도 수습하지 못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지역적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유족이라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름이라도 밝히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다는 한 일본인 연구가는 전쟁 피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 이제는 대학교들도 외국인 유학생에 맞춰 미리 졸업식을 여는 등 캠퍼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남자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나서는 등 지역 대학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외국인 유학생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 대학은 오는 8월 졸업 예정인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940여 명을 위해 졸업 환송회를 마련했습니다. 미리 졸업식을 연 건데 학기를 마치고 일찍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홍남대학교에서 산 지시과 경험을 발휘하여 고국에 가서도 구체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로서 앞날을 개척함 물론 폭넓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은 지난해보다 300명 늘었는데 단 한 명도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유학생이 지방대학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과 한국생활 정착 도움 등 집중 관리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한테 1:1 교수와 학생이 그렇게 상담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이탈 현상도 없고요. 학생들이 여기 학교 오면 거의 어려움 없이.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4년제 여자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고 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100명의 남자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부족과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 여자 대학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겁니다. 최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로부터 8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성 전문 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에 한해서 남학생 입학을 허용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3년 8만 5천여 명에서 올해 기준 20만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숨지는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후 관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공중재배 단호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과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는 해남 단호박은 일주일의 후숙 과정을 거쳐 포근한 맛으로 변한다고 해서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비닐하우스가 온통 초록잎으로 가득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기마다 작은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지를 앞두고 있는 요즘은 땅끝 해남의 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이른 아침 단호박을 수확한 뒤 일주일간 후숙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을 후숙하면 식감이 포근해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이제 자연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5년 20여 농가로 시작된 해남 미니 밤호박 재배는 20년 새 300여 농가로 늘었고 연간 소득 115억 원에 달하는 여름철 효자 작목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비건식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단호박이지만 밤호박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남군의 재배 면적도 8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좋고 영양가가 좋고 또 다른 농가보다는 황토 땅에서 난 것이 영양 가치가 더 높잖아요. 미니 밤호박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남군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기작 재배와 가공식품 개발 등 기술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볼 수 있는 국가 성평등 지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울산과 경남 등과 함께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하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0일부터 21일간 일자리 잡고 희망 잡고를 주제로 전남 광주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8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진행되며 취업 희망자는 AI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내일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단오날 민속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창포 머리 감기와 창포 비누 만들기, 단오떡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오후 한때 비가 지나기도 했는데요. 주말에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많게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해 4도가량 떨어진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대신 아침 기온은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5도 안팎으로 작아지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더워집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 속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9도, 그 밖의 지역 18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고흥이 23도, 여수와 순천, 광양 22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도 주말 내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30도를 웃돌며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1리터 용량의 휴대용 소형 종량제 봉투를 도입합니다. 광양시는 반려견 배변 봉투 무단 투기 문제 해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해 1리터 종량제 봉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 종량제 봉투는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마트와 동물용품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